세상은 서러움 그 자체고 인생은 불공정, 불평등이라고요. 유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 게 바로 죽음이죠.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작년이죠. 지난 12월 27일에 류이치 사카모토의 영화 오퍼스가 한국에서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는 류이치 사카모토가 죽기 전에 전 세계 팬들을 위해서 직접 큐레이팅한 20곡의 세트리스트를 담은 마지막 콘서트 영상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류이치 사카모토의 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극장에 갔죠. 오랜 암투병으로 많이 야위고 힘들어 보이셨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자신의 음악 인생을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참 우아한 죽음이고 격조 있는 마지막 인사다. 참 그분답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윤여정 배우님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세상은 서러움 그 자체고 인생은 불공정, 불평등이라고요.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고통뿐이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데 유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 게 바로 죽음이죠. 오늘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요. 끝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 한정된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선택하게 하죠.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모든 종교, 철학, 예술, 과학, 또 기술의 원동력이 되어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2023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오퍼스는 그분 사후인 12월에 개봉했고요. 이 어두운 극장과 흑백 스크린, 숨죽인 듯 조용한 관객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관이 아니라 추모식이나 장례식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영화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류이치 사카모토를 바라보는 관객들을 보면서 그를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싶어서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류이치 사카모토는 암투병 때문에 오랫동안 무대 활동을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인 감독과 함께 공들여 찍은 이 마지막 영상을 준비하는 마음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뭘 남길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평생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면서 직접 20곡을 고르는 게 아니었을까요? 이런 태도는 예술가나 창작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도 자서전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재력가들은 자신의 이름을 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노벨상도 노벨이 남긴 유산으로 만들어졌죠. 상의 이름도 재단을 만든 노벨의 이름을 땄고요. 그렇게 해서 알프레드 베르나르 노벨이라는 19세기를 살았던 한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됐죠. 이런 것들이 모두 죽음에 대한 비슷한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류이치 사카모토를 고등학교 때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곡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이분의 대표곡이죠. 이 동아리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됐는데 첫 곡이 이거였고 제가 피아노를 좋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저에게 류이치 사카모토와의 첫 만남은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였지만 이 마지막은 오퍼스라는 영화로 저는 그분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 죽어가려는 태도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분이 궁금한 이야기 Y라는 방송에서 배웠던 할머니예요. 이 정선 꼬부랑 할머니로 알려진 이 인옥 할머님은 평생 모은 돈과 땅 5,000평, 현재 살고 있는 집까지 전부 마을에 기증하고 기초생활 수급비로만 생활하셨던 분인데요.
6.25 때 북에서 내려오시고 정선 탄광촌에 자리를 잡고 광부의 아들, 딸들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방제초등학교라는 학교를 지으셨다고 하는데요. 돈을 버는 족족 마을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시키는데 다 쓰신 거죠. 할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만 혼자 남으셨는데 이 남은 재산과 집까지도 전부 기증을 하셨대요. 심지어 기초생활수급비로 나오는 돈까지도 모아서 마을 학생들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주셨다고 해요. 이 할머니는 돈은 똥이다. 가지고 있으면 악취가 나는데 뿌리면 거름이 된다. 혼자 먹으면 배부르지가 않아. 같이 먹어야 배부르지. 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방송 당시에 이미 90이 넘으셨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이인옥 할머니가 이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기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주고 가는 것. 이것도 죽음에 대한 태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방제초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이미 중년이 넘으셨는데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동네 같은 상황에서는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랐을 거라고 지금은 심지어 성공한 사업가가 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이인옥 할머니께서 메밀국수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난다고 지금도 메밀국수를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난다 하시면서 할머니에게 드리려고 강릉에서 직접 메밀국수를 만들어서 정선까지 가져오시기도 했어요. 똥을 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저는 죽음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겠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똥이 거름이 되려면 부서지고 죽어야 되잖아요.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 강아지 똥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강아지 똥이 부서져서 민들레를 피우는 거죠. 참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통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나죠. 흔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흔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으로서 본능에 가까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해요. 내 가족을 만들고 혈연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이어지게 하는 거죠. 예전에 신해철 씨의 미발표곡 스타맨을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에서 듣게 됐는데 가사가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언젠가 그들의 이야기는 먼지가 되리라.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언젠가 이 노래는 잊혀지리라.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그러나 아들은 아비를 기억하고 또 아들의 아들이 그 아비를 기억하며 그들의 피는 이야기나 노래보다는 조금 더 오래 흐르리라. 그리하여 우리 세상에 잠시 있었던 것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이야기하리라.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후대에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는 이유겠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이유고요. 가족을 만들고 싶은 이유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남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얽혀서 사는 거고요. 사실 평범한 우리는 시간 앞에서 뭘 남길 수 있을지, 죽음 앞에서 뭘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돼요. 결국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기억 속에나 남는 거지 이 류이치 사카모토처럼 대단한 무언가를 남기고 가거나 이인옥 할머니처럼 많은 걸 내어놓고 가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죠. 가족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추억과 혈관에 흐르는 피 속에 남을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가장 평범하면서도 실은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많은 정신질환들이 생겨나거든요. 공황장애 같은 경우도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신체적인 반응까지 일으키는 거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로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오히려 정신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언젠간 마주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